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윤희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력은 값비싼 약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단호분, 따뜻한 손끝만 있으면 꺼져가던 불씨는 다시 살아납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올바른 자극이 들어가면 막혀있던 혈관이라는 물길이 다시 열리고 잊고 지냈던 아침의 반응은 솔직하게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제 이름을 걸고 가장 근본적이고도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약도, 주사도,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꾸준함과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한 10분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정진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2,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고 수많은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였지요. 하지만 잘 다려진 양복 속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낮에는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밤이 되면 아내 얼굴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마치 몸속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경력자의 자존감은 사라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건 오직 상실감에 짓눌린 한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좋다는 보약도 먹어보고 비싼 호르몬 주사도 맞아봤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더군요.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두통만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괴롭습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특별한 날을 준비했는데 저는 회사 일을 핑계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아내 얼굴이 떠올라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의 절망은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관계와 남은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피로 이상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봉투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까지 드셨던 약은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잠깐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는 듯 보이지만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씨는 더 약해지고 결국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불씨 자체를 되살려야 함.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놀랍게도 선생님의 두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모든 기계가 움직이게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보일러실입니다. 우리 몸에서 보일러실 역할을 하는 곳이 신장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부모님께 물려받은 타고난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배꼽 아래 3마디 정도 내려간 지점, 그곳에 단전이라는 에너지 탱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탱크가 늘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고 아침마다 몸이 힘차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씨는 약해지고 탱크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불씨가 약해지고 탱크가 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일러가 돌지 않은 이 집안
구석구석이 차가워집니다. 특히 보일러실에서 가장 먼 방, 즉 아랫배와 다리, 그리고 성기 부위가 먼저 식어버립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신경은 무뎌지고 근육은 힘을 잃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겪으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부위의 기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순환이 막힌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명의 스위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자극하면 꺼져가던 아궁이의 불씨가 살아나고 텅 빈 탱크가 다시 채워집니다. 오늘 저는 3가지 황금 열쇠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아랫배에 있는 관원혈, 두 번째는 다리의 삼음교, 세 번째는 발바닥의 용천혈입니다. 이 3곳은 남성 에너지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켜는 힘은 약도 아닌 바로 선생님의 손끝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손입니다. 우리 몸의 혈자리는 차가운 것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지압을 하기 전 양손을 마찰시켜 열이 날 때까지 비벼 주십시오. 마치 겨울날 언손을 녹이듯이요. 이렇게 손이 따뜻해지면 기운이 더 깊숙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이불 속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될 때 기와 혈의 길도 부드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관원혈입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 지점을 찾으십시오. 검지, 중지, 약지를 나란히 대고 숨을 내쉬면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너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시원하다 혹은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으로 10번, 한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십시오. 이것을 3묶음 반복합니다. 이때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꺼져가던 아궁이에 불씨를 다시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삼음교입니다. 발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마디 위, 정강이뼈, 뒤쪽에 오목한 곳을 찾으십시오. 제대로 찾으면 살짝 눌러도 찌릿한 느낌이 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숨을 내쉴 때 압력을 주고 들이쉴 때 힘을 조금 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치 펌프질을 하듯이 20번 반복하십시오. 양쪽 다리 모두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체로 가는 혈류의 톨게이트를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용천혈입니다. 발바닥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발가락 쪽으로 밀어 올리듯 마사지하십시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양쪽 발바닥을 각각 1분 정도 전체가 따뜻해질 때까지 눌러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3가지 철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십시오.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지압을 하면 소화불량과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뒤 혹은 잠들기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아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삼음교처럼 신경과 혈관이 많은 부위를 세게 누르면 멍이나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피하십시오. 지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이때 염증이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열이 가라앉은 뒤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심한 심장질환, 혈전증, 임신 중인 여성은 절대 이 지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삼음교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금기입니다. 며칠 뒤 정진원 씨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문장은 그의 벅찬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은 아내가 함께였습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몇 번 눌러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몇 년 만에 제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던 아내분도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도 느꼈습니다. 남편이 다시 웃기 시작했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불씨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꺼지지 않도록 좋은 땔감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 땔감은 바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에 좋다고 하면 녹용이나 뱀 같은 고가의 재료를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의 신장을 돕는 최고의 음식은 평범한 식탁 위에 있습니다. 첫째, 검은 콩과 검은 깨. 전통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는데 으뜸으로 꼽혀왔습니다. 밥 지을 때 검은 콩 한 줌을 넣거나 반찬에 검은 깨를 뿌려 드십시오. 둘째, 호두. 뇌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머리에만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장의 양기를 북돋는 강력한 식품입니다. 허리가 약하거나 다리에 힘이 없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셋째, 부추와 생강. 따뜻한 성질을 지녀 몸속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이 시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압과 음식도 마음에 아궁이가 식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남성의 활력은 마음 상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 환자분은 몸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관계만 떠올리면 불안과 두근거림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과거 한 번의 좌절이 뇌 속에 각인되어 아예 불씨를 붙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지압과 함께 아내에게 편지를 쓰라고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쑥스러웠지만 매일 고마움과 미안함을 적다 보니 다시 교감을 회복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불씨가 살아나니 몸의 불씨도 저절로 살아나더군요. 결국 몸은 마음의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긍정과 따뜻함이 마음속에 자리할 몸의 아궁이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지압은 세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압력,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나치게 세게 누르면 오히려 신경 손상이나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지압을 병행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약은 막힌 길을 잠시 뚫는 역할이고 지압은 아궁이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약의 의존도를 줄이고 몸 본연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계가 없을 때도 이 관리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압은 단순히 성기능뿐 아니라 전신의 활력, 피로 개선, 허리와 무릎 건강, 소변 기능까지 돕습니다. 이것은
노년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누른다고 바로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식어간 불씨를 되살리는 데는 그에 맞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실제로 어떤 분은 며칠 시도하다가 효과가 없다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진환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2주, 3주 꾸준히 이어갔고 결국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지만 꾸준함은 반드시 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씨앗을 심고 하루 만에 싹이 안 난다고 땅을 파버린다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2주, 가능하다면 한 달 이상은 성실히 해보십시오. 몸은 반드시 정직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고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약도 힘겨운 운동도 아닌 당신의 손끝으로 열 수 있는 3가지 황금 열쇠를 배웠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나이는 어쩔 수 없어라며 약에만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단 5분 내 몸의 힘을 되살리는 지혜로운 지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저 김윤희는 약속드립니다.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당신의 아침은 다시 젊은 날처럼 힘차게 깨어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용기 있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희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